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희망TV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0년 3월 15일 오후 6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힘이 나는 응원의 댓글, 공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영상에서 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예상을 하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추가적인 하락에도 대비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앞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분석을 할 업종은 화장품 업종 중에서 지난 1월 13일 날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두 종목을 오늘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자, 화장품 관련 업종, 즉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과거 중국의 사드 보복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상당히 힘든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 경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국내에 상장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이처럼 급등을 한 것은 아니고, 끼가 있는, 즉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여러 종목들이 움직였던 그러한 시점이 바로 1월 13일이었어요. 자, 그렇게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재상승을 시도하던 차에 이제 이번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에는 마이너스 15%까지 하락을 했던 코리아나인데 종가가 마이너스 6%대에 마감을 하면서 낙폭을 많이 줄인 그러한 상태예요. 자, 일단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매매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4가지 사항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또다시 잊어버리고 그러한 대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늘어나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뭐 운 좋게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손실이 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바닥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도 모두 느꼈겠지만 뭐 기술적인 뭐 단기 바닥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진짜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단기적이라도 바닥권에는 와 있다는 걸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세력이 붙어 있는가 하는 거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세력이 다 이탈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가 있는데, 뭐 이탈한 종목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분석하는 두 종목은 분명히 세력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세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죠. 바로 재료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강력한 재료가 있는가 아주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세력이 붙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 뭐 1번, 2번, 3번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기업에 대한 안정성, 즉 내일 당장 상장 폐지가 되면은 세력이 붙겠습니까? 절대로 안 붙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붙어서 주가를 띄운 후에 자기들이 차익 실현하고 나갈 때까지 그 기업은 상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 부분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사항, 이 4가지 사항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매매를 하신다라면 손실이 거의 없이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뭐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이 4가지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리아나 첫 번째 이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의 위치는 바닥인가? 자, 코리아나는 상당히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2019년 8월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고점 자리가 거의 비슷하죠.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이 거의 다 비슷해요. 이거를 이제 하나의 수평선으로 그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때도 악재가 한번 나왔었죠. 자, 그래서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급등을 해요. 자, 그러면서 21선 위로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오죠. 대량 거래를 동반한 21선 안착. 이게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신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21선을 이탈을 합니다. 이 패턴 자체가 그래요. 이탈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세력이 붙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이후에 분명히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슈팅이 나옵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자리죠. 이번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고 평상시보다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고 첫 번째 고점 자리를 장중에는 돌파를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하지 못해요. 이게 1, 2, 3 패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패턴이에요. 앞전 고점을 종가상으로는 가급적이면 돌파를 시키질 않아요. 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시 21선 밑으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재차 21선 위로 돌파를 하면서 대량 거래를 발생을 하는데 이 역시도 장중에는 돌파를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첫 번째 고점 자리를 가급적이면 돌파를 시키질 않아요. 자, 이게 1, 2, 3 패턴의 세 번째 패턴이에요. 자, 보통 이렇게 세 번째 패턴이 나오고 나면 이 몸통 안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몸통 안에서 조정이 나온 이후에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 몸통을 이탈을 했죠. 그래서 1, 2, 3까지만 나와도 충분히 매집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네 번째 신호가 발생을 해요. 이때도 21선 밑으로 하락을 했다가 대량거래를 동반해서 안착을 하죠. 자, 이 이후에는 언제든지 급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이게 지금 지난 8월달 2019년도 8월달부터 2020년 1월까지 8월 6일부터니까는 9, 10, 11, 12, 1월달 약 한 5개월 동안 이 박스권 안에서 매집이 이루어진 거죠. 여기까지 치면은 총 5번의 신호가 발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5번의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에 거의 공통점이 있죠. 뭐냐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처음에 만들어진 고점을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안 시켜요. 그리고 그때마다 평상시보다는 상당히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 5번째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첫 번째 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 이후에 살짝 조정 나오고 바로 급등을 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바로 이 1, 2, 3 패턴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또는 지루한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21선 위로 슈팅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이것을 우리는 흔히 1, 2, 3 패턴의 첫 번째 시그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로 지루한 작은 파동을 보이면서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신호가 나오더라도 거래량은 증가를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첫 번째 고점을 돌파를 시키지 못하고 또 작은 조정이 나오고 파동이 조정이 나오고 세 번째 신호가 나오지만 마찬가지 종가상으로는 가급적이면 첫 번째 고점을 종가상으로 안착을 못 시킨다라는 거죠. 안 시킨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세력이 개입을 해서 주가를 밑으로 찍어 누른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1, 2, 3, 4에서 나온 이 거래량만 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신호가 나왔을 때 1350만 주예요. 두 번째는 신호가 작아요. 거래량 270만 주밖에 안 되죠. 자, 세 번째 신호가 나올 때 1700만 주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1800만 주예요. 이것만 합치더라도 이게 5000만 주가 넘죠.
유통 가능 물량을 한번 봐보세요. 2450만 주예요. 그런데 유통 가능 물량보다 배가 더 많은 거래량이 그 4번의 신호에서 다 나왔어요. 최소한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대량 거래가 팡팡팡팡 터질 때 유통 가능 물량의 2배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매집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2배보다 작으면 좀 더 매집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패턴들은 1, 2, 3 패턴이 아닌 전혀 다른 패턴으로 매집을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 2, 3 패턴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의 거래량을 다 합쳤을 때 유통 가능 물량보다 2배, 3배, 4배, 5배 많게 되면 그러한 신호들 자체가 충분하게 매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리아나는 작년 8월부터 올 1월 초까지 딱 5개월 정도 되죠. 5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매집을 하고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이 팍 나오죠. 바로 이때가 뭐예요? 바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에요. 여기 보시면 1월 13일이죠. 뉴스를 보면 답이 나와요. 자, 1월 13일날 보시면은 특징주 해서 나올 건데, 여기 한학년 해제 기대감 지속 등의 화장품 관련주 상승속 급등이 한국 화장품 나오죠. 여기 코리아나 똑같이 나오죠. 토니모리 똑같이 나오죠. 자, 이날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간 종목, 상을 간 종목이 한국 화장품이고 상 근처까지 간 종목이 바로 코리아나와 토니모리, 이렇게 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 나란히 올라갔죠. 여기 한국 화장품 제조, 얘도 같이 올라갔는데 얘는 1, 2, 3등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자, 한한령 해제, 이 이슈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거죠. 왜?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안 팔렸어요. 거의 우리나라가 불매운동 하듯이 중국에서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중국 정부 때문에. 자, 그렇게 꽉 막혀있던 화장품의 판로가 한한령 해제라는 이슈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자, 그러한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냥 막 셀이 막 꽃피 pus어요. 아래쪽으로. 딱 간만에 사태를 쓰니까 뭔가 좀 살아나는 맛이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에서 멈추질 않고 날아갔어야 되죠. 계속 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달렸어야 되는데 꺾여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가고 외부의 악재에 의해서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을 봐보세요. 거래량이 전혀 없죠. 어떤 분들은 자, 그러면 이러한 자리에서 세력이 이탈한 게 아니냐. 이때 거래량이 2760만 주 나왔으니까 이날 고점이 거의 뭐 고점 상태고 유통 가능 물량이 다 회전했기 때문에 단기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물론 그 가능성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분명히 세력들은 저때 수익을 챙겼어요. 하지만 과연 모든 물량을 다 팔았을까요? 자, 화장품 회사가 이제 한학령 해제라는 이슈로 급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이 3,340원이고 8월 6일 저점 2,520원인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고점 5,980원 같으면 100% 수익은 맞아요. 자, 그런데 과연 세력들이 여기에서 매집을 했으면 평균 단가가 2,520원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이 가격보다는 높아요. 그러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0%, 60에서 한 80%? 이 정도의 수익을 내고 다 빠져나갔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렇다면 다시 얘를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 과정이 이 뒤에 이제 앞으로 계속 이 과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패턴으로 가든지 그게 매집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런데 만약 세력이 없다라면 그런 상황을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세력이 붙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내일장에서 갭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장이 급등 마감을 했으니까. 자, 시간 외에서 금요일날 2% 넘게 상승을 했어. 3,900원에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내일장에서 시초가는 3,900원 또는 3,900원보다 위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미국 증시가 9%나 급등을 했어요. 다들 죽는다고 막 시장 이제 하락이 반밖에 안 나왔다고 그렇게 막 뉴스 언론을 통해서 막 쌩 난리가 난리 아닌 난리가 발생을 했는데, 다음날 보란듯이 급등을 해버렸죠. 자, 그러니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내일장에서 분명히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3,900원 이상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럼 일단은 시가 이하로 내일장에서 붙어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4,420원, 2차적으로는 4,750원, 이러한 자리들을 단기 목표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저 자리에서 절반 정도는 챙기는 거죠. 너무 많이 떠도 안 좋아요. 자, 일단 우리가 코리아나를 매수하는 이유는 현재 지난 금요일 저점이 급등하기 전에 거의 바닥권이죠. 지금 자리도 급등하기 전, 여기 지금 급등하기 전에 그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 이 자리는 전혀 두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내일장에서 갭상승 출발하더라도 그 자리가 세력들이 매집한 고점 자리, 이 안에서 어디인가 시초가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자리에 건물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두 번째, 세력이 매집했다라는 거 좀 전에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문제 없죠. 자, 세 번째 재료, 한한령 해제. 그리고 이번에 이 사태가 소멸되고 나면, 또는 이 사태가 많이 진정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가게 되면 결국 중국에서 보따리상까지 넘어와서 그동안 사가지 못한 소비 제품을 막 사들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한한령을 해제할 기미가 보이니까 그거를 풀어주게 되면 뭐 우리나라 소비재 제품, 대표적인 화장품 제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엔터, 문화상품, 즉 뭐 음악, 영화, 뭐 이런 드라마,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다 좋아요. 회사가 안정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번째, 회사를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1,520억이에요. 세력이 붙기 딱 좋죠. 유통 가능 물량 2,455만 주. 전혀 무리가 없어요. 자, 대주주 지분이 이렇고요. 자, 재무 상태 보시면 연결 기준, 별도 기준, 다 수익이죠. 자, 2017년, 18년, 2019년. 지금 이거는 이제 연결 기준인데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매출도 조금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한 11억 정도 늘었고요. 당기순이익은 반대로 한 10억 정도가 줄었어요. 2019년도와 2019년도 3분기와 4분기에 적자가 발생을 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부채율은 50%, 유보율이 378%, PBR이 1.55. 작년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적자가 발생한 것 외에는 지금 코리아나가 다른 뻘짓만 하지 않는다면 이번 감사 시즌에서 비적정 판결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즉 회사도 안정적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코리아나는 저도 이러한 대주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 봤어요. 자, 대주주가 자사주 신탁이에요. 최대 주주가 지분도 20%가 넘어요. 그리고 유학수의 11인이 2대 주주예요. 총 합쳐서 지분율이 16.1%인데 지금 대표이사는 유학수예요. 그 전에 최대 주주가 이 아래쪽에 있는 유민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지분이 줄어들면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변동사항이 없고 이 자사주 신탁,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300억이 조금 넘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을 하는 쪽은 여기 쪽이죠. 근데 이 자사주 신탁을 있기 때문에 만약 코리아나에 경영권 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자사주 신탁해놓은 이 지분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합치면 36%, 거기에 이 아래쪽에 자사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한 38% 정도가 대주주와 대주주 우호 지분으로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자사주 신탁은 최종 변동일이 2015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매물로 나올 수는 있어요. 대신에 최근에 이게 지금 연장을 한 걸로 2019년도 9월 30일 날 여기 보시면은 자사주 신탁을 연장을 하는, 연장계약 체결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요게 이제 연장이 되게 되면 그 기간 안에는 매도를 못하고 그게 끝나게 되면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코리아나 지금 보니까 주가의 위치도 나쁘지 않죠. 매집도 잘 되어 있죠. 재료도 나쁘지 않아요. 회사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도 최소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어요. 그러니 코리아나 내일장에서 매수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한 종목 분석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한국 화장품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은 1월 13일 날 상승할 때 대장이었어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대장으로 상을 갖다가 상이 깨졌어요. 차트는 뭐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자, 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쭉 빠졌는데 다 똑같아요. 세력이 입성을 했고, 그리고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그리고 악재를 만나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자리 금요일날 저점이 코리아나보다는 높죠. 코리아나의 세력들이 매집한 저가 위치보다는 한국 화장품의 저가 위치가 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얘가 아직은 대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장주는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그만큼 적게 빠지는 게 대장주의 특징이죠. 세력이 붙어 있고 매집이 잘 되어 있고 주가의 위치도 큰 문제가 없고 재료는 똑같이 한한령 해제라는 재료가 있죠. 거기에 이번 사태가 풀리면 한한령 플러스 이번 사태 알파가 되어서 강력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무 상태죠. 자, 시가총액이 1700억대로 코리아나와 별 차이가 없어요. 유통 물량은 오히려 코리아나보다 더 적어요. 자, 대주주 지분이 한국 화장품 제조업의 11인으로 52% 정도가 되어서 얘도 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분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인데 어떻습니까? 코리아나와 비교해 봤을 때 2018년도부터 적자가 시작이 되어서 2019년도에는 매출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당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적자가 발생했어요. 2018년도보다 100억 이상이 100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별도 기준으로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적자예요. 그러니 이 기업은 코스피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4년 연속 적자라도 뭐 상패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코스닥이었으면 얘도 벌써 위험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4년 연속 적자여도 신용 거래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현재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똑같은 종목인데 얘가 대장이라서 대장주를 공략을 하는 것이 테마주는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그래도 재무 상태는 이 부채율과 유보율을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2년 동안 연속으로 2년 동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합치면 2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저걸 회사를 운영을 하려면 분명히 현찰이 돌아야 되잖아요. 현찰이 안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은 상황에 따라서는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주주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를 발표하게 되면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 리스크가 코리아나에 비해서는 좀 더 높다라는 거죠. 차트나 최근에 움직였던 이러한 모습들이나 모든 것이 다 대장으로서 움직이고 있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주주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를 발표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리아나와 한국 화장품을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대장은 한국 화장품이라도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 2등주인 코리아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 화장품도 단기로만 보면은 내일장에서 상승 출발을 하면 지금 시간 외에도 3% 올랐죠. 아까 코리아는 2%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얘가 대장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코리아나보다는 한국 화장품을 치고 빠진 것이 훨씬 더 단기적인 수익은 더 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는 한국 화장품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주주 배정을 통한 3자 배정 이런 것이 아니라 주주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라면 장기로 가는 사람들은 코리아나를 공략하는 것이 맞고 단기로 간다라면 한국 화장품을 공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일장에서는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을 시가 이하로 분할 공략을 하게 되면 단기 수익은 충분히 내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이제 내일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물려있는 종목을 물타기를 해서 반등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으로 전환했을 때 빠져나오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물린 종목은 그대로 두고 내가 보유한 현금으로 단기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의 비중을 어느 정도 채워서 매수를 해서 그게 급등을 하고 내가 수익 매도를 할 때 손실난 종목 중에서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종목 또는 가장 기업이 시장이 반등을 해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종목을 같이 매도를 해서 손실은 거의 제로에 맞추고 현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더 나을까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선택 역시도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물타기를 해서 손실이 줄어들었을 때 그 손실을 일부를 감안하고 비중을 줄여서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든다라고 하면 물타기를 해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물타기를 하고 난 다음에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내 계좌에는 마이너스가 찍혀요. 그게 단점이죠. 자, 그런데 내가 물타기 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물린 종목 중에서 대부분이 다 물타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확보하는 이 현금을 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시가로 내일장에서 시가 이하로 분할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가 되고 상승을 해요. 그럼 수익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때 뭐 절반을 매도하든 전량을 매도하든 싹 다 매도를 해요. 그랬을 때에 손실난 종목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종목을 수익 난 금액만큼 매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장에서 뭐 코리아나를 매수를 해서 뭐 50만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 물린 종목을 마이너스 50만원이 될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손익은 제로가 되겠죠. 그런데 나는 오늘 코리아나를 샀다가 팔면서 현금이 다시 생겼죠. 물린 종목도 마찬가지 일부를 팔았기 때문에 그게 또 현금이 되었어요. 그러면 현금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현금이 10%가 있었는데 뭐 오늘 일부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 보니까 뭐 12%가 될 수도 있고 13%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기에 계속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절반을 팔고 또 절반을 남겼는데 화요일날에도 또 상승을 해요. 그래서 화요일날 남은 물량을 마저 다 팔았어요. 그러면 손실난 종목에서 마찬가지로 일부를 같이 또 매도를 해서 손익이 제로가 될 때까지 같이 파는 거죠. 약간의 오차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러면 현금이 그만큼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손실난 종목은 비중을 줄여서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줄였고, 또 수익난 종목은 수익 매도를 해서 잠깐 기분도 좋아졌고 현금 비중은 그만큼 더 많이 생겼어요. 자, 이러한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다시 시장이 하락을 해요. 그러면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어요? 또 저가에서 새로운 종목을 매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을 최대한 원활하게 회전을 시키려면 물린 종목에 물타기를 해놓고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보유한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 매도를 할 때 손실난 종목을 같이 매도하는 게 낫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일장 코리아나는 전체 연습 매매로 갈 것이고, 우리가 연습 매매한 종목 중에서 세코닉스가 있죠.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지금 현재 분명히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세코닉스를 물타기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방금 제 설명드린 대로 코리아나나 한국화장품을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하고 세코닉스를 같이 매도를 하게 되면 세코닉스 비중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심리적으로 부담이 들어질 수 있고 현금은 그만큼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의 대응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어떤 부분이 자기 현재의 상황에, 매매 상황에 맞는 전략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주말 저녁 잘 보내시고 내일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